어머니, 애를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되죠.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손주를 안고 버티던 내 마음을 산산이 부쉈다. 고맙다던 며느리는 사라지고 나를 범죄자 대하듯 바라보는 눈빛만 남아 있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애 키우는 사람은 나뿐이었고 고마움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어머니, 애 얼굴이 이게 뭐예요? 애 좀 제대로 키워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저녁 7시 퇴근한 아들 부부가 막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젖은 행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설거지까지 마친 직후였습니다.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아들고 뺨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요. 피부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확인해 보니 아기 볼에 미세한 건조 자국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난방을 켜놓은 탓에 피부가 약간 건조해진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 그게 난방 때문에 좀 건조했나 봐. 로션을 발라줄 걸 그랬네. 로션을 왜 안 발라줬어요? 제가 분명히 챙겨드렸잖아요.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들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애 피부는 예민하니까 신경 써줘야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 7시부터 손주를 봤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다시 깨우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아이가 보채는 바람에 서서 김치 한 조각 집어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목은 저리고 아팠습니다. 68세의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 대신 비난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동안 어머니께 맡기는 건데 이렇게 대충 봐주시면 안 되죠. 대충이라고?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말대꾸하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미안해. 다음부턴 더 신경 쓸게. 제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끌어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저만 서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손주를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제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할머니니까 기꺼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마움은 사라지고 불평만 늘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 집에 키우는 사람 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누구도 내 수고를 수고로 봐주지 않는구나.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6개월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만 해도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우리가 둘 다 복직하게 됐거든. 그래서 그런데 애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당연히 내가 봐줘야지. 걱정하지 마.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엄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출산 후 며느리가 아기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맞벌이라 정말 막막했거든요. 어린이집은 아직 너무 어리고 어머니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었어요. 그 미소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괜찮아, 애 보는 거야 뭐. 내가 보면 되지.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출산 후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복직할 수 있어요. 작은 손주를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애 기저귀는 이 브랜드로만 써주세요. 분유 온도는 정확히 40도로 맞춰주셔야 해요. 낮잠은 12시 정각에 재워주세요. 며느리가 포스트잇에 빼곡하게 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거실 벽에 아기 침대 옆에. 온 집안이 지침서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래도 따랐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요즘 이렇게 꼼꼼하구나 생각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불편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기가 낮에 계속 울었습니다. 배도 고프지 않고 기저귀도 깨끗한데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아기를 안고 흔들며 달랬습니다. 2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CCTV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애가 왜 이렇게 오래 울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안 그치더라고. 미안해.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가 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찾아주셔야죠. 그 말투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새 아이를 키웠는데.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육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이렇게 안 키워요. 제 방식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지적만 늘어났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처음 키우는 아이니까 예민한 거겠지.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주에게 바나나를 으깨서 먹였습니다. 아기가 잘 먹었습니다. 입가에 묻은 바나나를 닦아주며 웃었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오늘 뭐 먹였어요? 바나나 좀 줬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바나나는 아직 이르다고 했잖아요. 6개월 이후에 주기로 했다고요. 아, 그랬구나. 깜빡했네. 근데 애가 잘 먹던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며느리는 육아 일기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잖아요. 확인 안 하셨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대꾸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다음부턴 조심할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며느리가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얘가 직장 다니면서 애 걱정하느라 스트레스가 많아. 이해해줘. 그래도 나한테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엄마가 좀 참아줘. 얘도 처음이라 그래.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들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감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아기 재우는 방법, 앉는 자세, 놀아주는 방식까지. 어머니, 애를 너무 안아주시면 버릇 나빠요. 그렇게 흔들면 머리 다쳐요. 장난감은 제가 고른 것만 주세요.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데도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걸. 감사가 당연함으로 바뀌고 당연함이 불만으로 바뀔 거라는 걸. 저는 이제 이 집에서 감정 없는 보육교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마움도 존중도 없는. 그저 아이를 돌보는 기계처럼. 손주가 감기에 걸린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콧물이 흘렀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재채기를 연달아 했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옷을 입히고 물을 자주 먹였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애가 왜 이래요? 감기 걸렸잖아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침부터 좀 그러더라고. 그래도 열은 없어. 며느리는 아기를 안아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발을 만지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왜 애가 젖은 양말을 신고 있어요? 이래서 감기 걸린 거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젖은 양말? 아까 갈아 신겼는데. 지금 보세요. 완전히 젖어 있잖아요. 며느리가 양말을 벗기며 화를 냈습니다.
오후에 아기가 양말을 벗어 던졌습니다. 3번이나요. 저는 그때마다 다시 신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긴 게 1시간 전이었습니다. 애가 자꾸 벗어서 계속 신겼어. 방금 또 벗었나 봐. 며느리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벗지 못하게 신경 쓰셔야죠. 이러니까 애가 아픈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애 감기는 큰일이야. 좀 더 신경 써줘야지. 나도 신경 쓰고 있어. 근데 애가 워낙 자주 벗어서. 변명은 됐고요. 며느리가 제 말을 자르며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봤는데 돌아온 건 비난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작은 일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어느 날은 간식 때문이었습니다. 손주가 보채길래 제가 집에 있던 과자를 조금 줬습니다. 아기가 좋아했습니다. 방긋 웃으며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CCTV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근무 중인데도요. 어머니, 애한테 무슨 과자 주신 거예요? 응? 집에 있던 거 조금 줬는데. 그 과자 설탕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애한테 그런 거 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 미안. 몰랐네. 몰랐다고요? 제가 간식 리스트 드렸잖아요. 그것만 주시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붙은 간식 리스트를 바라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다 외우고 있으라는 건가? 또 어느 날은 낮잠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아기가 오전에 많이 놀아서 피곤해 보였습니다. 11시 30분쯤 제 품에 안겨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습니다. 며느리가 점심시간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애 낮잠 재웠어요? 응, 피곤해 보여서 재웠어. 지금 몇 시예요? 12시도 안 됐는데 재우시면 어떡해요? 애가 졸려 하길래. 그러면 밤에 안 자요. 12시 정각에 재워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알았어. 다음부턴 시간 맞춰 재울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난감을 고르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제 서랍에서 옛날 장난감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갖고 놀던 나무 블록이었습니다. 아기가 신기해하며 만졌습니다. 며느리가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들이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거야. 추억도 있고 해서. 이거 도색이 벗겨졌어요. 애가 입에 넣으면 어쩌려고요? 며느리가 장난감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안전검사 받은 것만 주세요. 제가 산 것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장난감엔 아들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었는데 작은 일들이 눈덩이처럼 쌓였습니다. 아기 앉는 자세가 잘못됐다고. 트림을 제대로 안 시킨다고. 기저귀를 너무 자주 간다고, 또 너무 늦게 간다고. 옷을 너무 두껍게 입힌다고, 또 너무 얇게 입힌다고.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감사였습니다. 그 다음엔 불만이었습니다. 이제는 불신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맡겨놓으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수돗물이 철철 흘렀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믿음받지 못하고 감사받지 못하는, 그저 필요할 때만 쓰이는 도구 같은 존재. 아들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언제나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엄마, 얘가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 좀 이해해줘. 엄마가 어른이잖아. 참아줘. 얘가 워낙 꼼꼼해서. 그래.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과 억울함은 날마다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고마움은 이미 사라졌고 이제 나는 그저 당연히 손주를 봐줘야 하는 시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그건 모두 내 탓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하는 육아 방식마다 태클을 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주가 장난감을 집어 던지며 떼를 썼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안 돼. 장난감은 던지는 게 아니야. 아기의 손을 잡고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그때 퇴근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CCTV를 돌려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머니, 애를 너무 억누르시는 것 같아요. 응? 잘못된 행동은 가르쳐 줘야지.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요. 며느리가 육아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노란 형광펜이 그어진 페이지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18개월 아기는 탐색기예요. 던지는 것도 배우는 과정이라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니 방식이에요. 너무 옛날 같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육아를 모르세요. 그렇게 하면 애 정서 발달에 안 좋아요. 제 방식대로 해주세요.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손주를 안을 때도 밥을 먹일 때도 놀아줄 때도. 이게 맞나? 틀린 건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은 식사 문제로 크게 부딪혔습니다. 손주가 이유식을 잘 안 먹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입에 넣어주려 했습니다. 자, 한 입만 먹자. 응? 며느리가 달려와 제 손을 밀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식 먹이는 중이야. 그렇게 강제로 먹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애가 먹고 싶을 때 먹게 놔둬야 해요. 근데 애가 안 먹으면 어떡해? 그럼 그날은 안 먹는 거예요. 배고프면 알아서 먹어요. 며느리는 숟가락을 제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애가 굶는데 그냥 놔두라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넘어져서 울었습니다. 저는 얼른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고, 안 아파? 괜찮아.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 줬습니다. 며느리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응? 왜? 애가 울 때마다 바로 안아주면 의존적으로 자라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지켜봐 주셔야죠. 근데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어머니가 너무 가보하세요. 요즘 육아는 그렇게 안 해요. 며느리는 아기를 제 품에서 빼앗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아기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간식 하나 주는 것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과일을 달라고 칭얼댔습니다. 저는 사과를 깎아서 작게 잘라줬습니다. 며느리가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애한테 아무거나 먹이면 안 돼요. 사과야. 과일인데 뭐가 문제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저녁 먹기 1시간 전이에요. 이러면 저녁 안 먹어요. 애가 배고파하는데 어떡해. 참게 하셔야죠. 식사 시간을 지켜야 좋은 습관이 형성돼요. 며느리는 사과 접시를 치웠습니다.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점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안아줄 수도 먹일 수도 달래줄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며느리의 허락 아래서만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을 땐 제가 하게 놔두세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온 직후였습니다. 알았어. 저는 아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아기를 안아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걸까? 하루 종일 손주를 돌봤는데 며느리가 오면 저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야, 며느리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나한테 손도 밀치고. 아들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얘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이해 좀 해줘. 나도 힘들어. 매일 애 보느라 허리도 아프고. 엄마는 집에 있잖아. 얘는 회사도 다니면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집에 있으니까 안 힘들다는 거야? 속으로 피가 끓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육아 방식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제가 해온 모든 것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새 아이를 키웠어. 다들 건강하게 잘 자랐고. 하지만 그 말은 꺼낼 수 없었습니다. 꺼내는 순간 꼰대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 손주인데 내가 돌보고 있는데 나는 왜 죄인처럼 눈치만 보고 있어야 하지? 며느리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들의 태도는 무관심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선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손주가 보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분유도 거부하고 안아도 울고 내려놓아도 울었습니다. 저는 온종일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팔이 저렸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계속 아기를 달랬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야 아기가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잠깐만 눈 좀 붙이자. 그렇게 30분쯤 졸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손주가 또 울고 있었습니다. 얼른 달려갔습니다. 아기를 안아 올리는데 팔에 작은 빨간 자국이 보였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살짝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금방 울음을 그쳤습니다. 다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곧장 아기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 왔어. 아기를 안아들고 살펴보던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 멍은 뭐예요? 팔에 빨간 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설명했습니다. 그거 애가 침대에서 움직이다가 살짝 부딪힌 것 같아.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부딪혔다고요? 어떻게 부딪혔는데요?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 사이에 잠을 주무셨다고요? 애를 혼자 놔두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잠깐이야. 30분도 안 됐어. 애가 하루 종일 울어서 나도 너무 힘들었거든. 그럼 저한테 전화하셨어야죠. 혼자 놔두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아기의 팔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설마 혼낸 건 아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애가 너무 울어서 화내신 거 아니에요? 팔을 잡아당기거나. 며느리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를 아이를 때릴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하네, 정말 너무한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확인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늘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목소리를 높인 게. 내가 내 손주를 때린다고? 하루 종일 안고 달래고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봐? 며느리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멍은 뭔데요?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설명했잖아. 침대에 부딪힌 거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CCTV에도 안 찍혔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일단 진정해.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너는 엄마 말 안 믿어? 아들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멍이 생긴 건 사실이잖아. 엄마도 좀 조심했어야지.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믿고 맡긴 건데 책임감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책임감이 부족하다고요?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허리 아픈 것도 참으면서 그렇게 돌봤는데 책임감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다. 네? 며느리가 되물었습니다. 나 이제 정말 못하겠어. 이렇게 의심받고 무시당하면서까지 못 봐줘.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계속 참아왔어. 근데 이젠 한계야.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투에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손 뗄 거야. 어머니. 아들이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개월 동안 쌓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사 없는 노동, 존중 없는 헌신, 신뢰 없는 관계. 저는 이 집에서 그저 쓰이다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시간 넘게 뒤척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모욕을 받고도 계속 봐줘야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답은 제 입에서 툭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6개월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 엄마 덕분이에요 라던 며느리의 미소. 엄마 말고는 없어라던 아들의 말. 그게 언제였죠? 이제 남은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감사는 당연함이 되었고, 당연함은 불만이 되었고, 불만은 의심이 되었습니다. 혼낸 건 아니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내 손주를 학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6개월 동안 온 정성을 다해 돌봤는데,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밥 굶는 것도 참고 잠 못 자는 것도 참았는데, 그 끝이 이거였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6개월 동안 꾹꾹 눌러 담아둔 것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개월 만에 10년은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흰머리가 더 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는데도 태연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저희 오늘 회식이라 좀 늦을 것 같아요. 인사도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나 이제 손주 안 볼 거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어젯밤에도 말했잖아. 나 이제 못 봐줘. 며느리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감당 못하시는 거예요? 그 말투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감당 못한다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감당 못하겠다.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겠다고 하지 말았어야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한 건 손주를 돌보겠다는 거였어. 모욕을 감수하겠다는 게 아니야. 모욕이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를 모욕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매일이었어.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트집 잡고 내 육아 방식을 부정하고 급기야 어젯밤엔 내가 손주를 때렸을 거라고 의심했잖아. 그건 확인하는 거였어요. 확인?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애를 돌봤는데 날 믿지 못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너한테 할 말 많아. 저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너는 왜 한 번도 엄마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봤으면서 왜 반감만 했어?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둘 다 힘든 거 알아서. 둘 다? 너는 누구 아들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 스트레스는 이해하면서 왜 엄마 힘든 건 모른 척해? 나도 사람이야. 68살 노인이 하루 종일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시려고요?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사 그만두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어린이집 보내든 육아휴직 쓰든 다른 방법 찾든.
어머니가 너무하시네요. 처음엔 본인이 보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손 떼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한 건 너희야. 네? 6개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한 적 있어? 내가 밥도 못 먹고 애 보는데 챙겨준 적 있어? 내 허리 아픈 거, 손목 아픈 거 한 번이라도 걱정해줬어? 며느리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나는 공짜 보육교사였어. 아니, 그것보다 못했어. 보육교사는 최소한 존중이라도 받잖아. 어머니. 아들이 말을 걸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이제 내 말 들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손주 돌보는 것도 좋지만 나도 살고 싶어.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싶어. 며느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했어. 매번 힘들다고 쉬고 싶다고 했어. 근데 너희는 조금만 참아달라, 우리도 힘들다는 말만 했잖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로 불편하면 그만해야지. 계속 이러다간 우리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 미안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그 눈빛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6개월 동안 쌓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였습니다. 고통스러운 자유였습니다. 그날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주는 급하게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은 냉랭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을 지나갈 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뭐? 엄마 진짜 안 되겠어? 뭐가? 애 봐주는 거. 우리 진짜 힘들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어린이집 보낸 거 아니야? 보냈는데 적응을 못해. 맨날 울어서 전화 온대. 그럼 우리 둘 중 하나가 조퇴해야 하고. 그래서 엄마가 다시 봐주면 안 될까?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 너희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감당 못하는 거냐고 했잖아. 맞아, 나 감당 못해. 그건 얘가 화나서 그런 거야.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나도 이제 내 삶 살고 싶어.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가 부모잖아. 알아서 해결해. 엄마가 너무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너무해? 6개월 동안 너희를 위해 내 모든 걸 희생했는데 내가 너무하다고? 그건 미안해.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너무 힘들어. 나도 힘들었어. 그동안.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는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계속 어린이집과 씨름했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고 조퇴와 결근이 반복됐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달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애가 적응할 거야.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돼? 나 진짜 못 버티겠어. 회사에서도 눈치 주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돌아섰습니다. 이건 너희가 선택한 거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이 다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을 열자 아들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 잠을 하루에 3시간도 못 자. 애가 밤마다 울어서 회사에서도 정신이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얘도 육아휴직 쓰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안 된대. 나는 승진 심사 기간이라 지금 쉴 수가 없고.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정말 한계야.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 한계는 2주야. 나는 6개월을 버텼어. 엄마, 나도 그때 한계였어. 근데 너희는 내 말 안 들어줬잖아.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우리가 너무했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애 제대로 키워달라고 한 게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3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날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겠어요.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애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하루만 봐도 허리 끊어질 것 같은데 어머니는 6개월을. 말이 끊겼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했던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저는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억울함도 서운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그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 일을 6개월 동안 해낸 시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도 고생 많았다. 어머니. 나도 그동안 내 감정만 생각했나 싶다. 너희도 처음 키우는 아이라 불안했겠지. 며느리가 크게 울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네? 앞으로는 나는 내 삶도 살 거야. 며느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손주는 사랑하지만 내 시간도 소중하니까. 일주일에 3일만 봐줄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내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존중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니까. 네,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일주일에 3일만 손주를 봐줬습니다. 월, 수, 금요일. 나머지 날은 어린이집과 아들 부부가 번갈아 맡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주시면 될까요?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예전의 날카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들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내가 차릴게. 엄마, 허리 괜찮으세요? 파스 사다 드릴까요? 엄마, 오늘 친구 만나신다고 했죠? 천천히 다녀오세요. 작은 배려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러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끝났어요. 제가 데려갈게요. 그래, 애 오늘 잘 놀았어. 며느리가 아기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힘드셨어요? 아니, 괜찮았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매일 애 보면서 느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저는 하루만 봐도 녹초가 되는데. 처음엔 다 그래. 너도 점점 익숙해질 거야. 며느리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나를 되찾았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피네?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요새 좀 여유가 생겼어. 손주는? 일주일에 3일만 봐줘. 나머지는 얘들이 알아서 하고. 뭐 그게 맞지.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야지.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저녁에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자세 좋으세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68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분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저희 셋이서 놀이공원 가려고 해요. 그래? 좋겠다.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끼리 가. 나는 그날 등산 가기로 했어.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도 약속이 있으세요? 응. 요새 등산 모임에 나가거든.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아 보여요. 그렇게 사셔야죠. 그 미소가 예전에 그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할 때만 봤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주말에 애 볼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래? 고마워. 아니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버티고 있어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온천 여행 어때? 내가 예약할게. 엄마 친구분들이랑 다녀오세요. 진짜? 응. 그동안 엄마 고생 많으셨어. 푹 쉬다 오세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야 아들이 제 아들 같았습니다. 이제야 며느리가 제 며느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참지 말고 말하길 잘했어. 만약 그때 계속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관계는 완전히 망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원망 속에서 늙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4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제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수요일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물어봤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알겠어요. 저희가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육아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어머니 방식대로 하세요. 어머니가 더 경험 많으시잖아요. 근데 요즘 육아법도 참고는 해야 하지 않을까? 좋은 건 받아들이시고 어머니 판단에 맡길래요. 저 이제 믿어요. 신뢰가 생겼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손주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아들과 며느리는 TV를 보고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진짜 무너졌을 거예요. 아니야. 너희도 잘하고 있어.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화내주셔서 감사해요. 응? 어머니가 참기만 하셨으면 저희는 계속 몰랐을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며느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저희가 정신 차렸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잘해보자. 네, 어머니. 그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균형을 찾았습니다. 늦었지만 가장 건강한 거리와 마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독박 육아를 하지 않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제 삶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와 존중이 있는 관계. 그것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